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합니다. AI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가 AI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성과 보고 K-미래 대담, 이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아젠다로 확대한 이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인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유재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벌써 한 100일 정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먼저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출범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화면에도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9월 8일 정확히 저희 100하루 전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이제 기자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대한민국 AI 행동 전략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액션 플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AI 기본법에 따라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대통령을 이제 위원장으로 두고 3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이제 장관님들과 함께 실제 민간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가 저희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은 국가의 AI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정부가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AI 관련한 어떤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출범식에서의 대통령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강력한 국방 강국,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강국의 꿈과 비전, 인류와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국가의 미래. AI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면 이 모두가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합니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AI가 국가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AI가 비전의 키워드인지 그리고 이 AI라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강점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AI 기술 자체는 정말 기존 기술들과 다르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AI 거품론이라고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실제 기존 기술과 다르게 이 AI 기술은 어떤 공기나 물과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저변에 깔려서 그 밑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일으켜낼 것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국민 접점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실증을 해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3대 강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포지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AI 3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AI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만큼 데이터를 굉장히 잘 쌓아놓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또 국민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니즈,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국민 체감형으로 효용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AI 전략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성장을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 전반에 AI가 기본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사회분과장께서 지금 맡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 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라고 하면 어떤 개념인가요? AI 기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즉 모든 국민이 그 효용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문장을 조금 뜯어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낼 것이다라는 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장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기존의 기술 격변기 때마다 보시면 그 격변기마다 굉장히 많은 양극화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같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 기술 발전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많은 분들에게 효용으로 돌아가고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게 또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접근성의 이슈를 푸는 거거든요. 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접근을 막상 내가 이걸 써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 수요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어떤 부분, 예를 들어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그 보안의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네. 자본적인 접근성이 있다면 그 자본적인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할 거고 기술 자체에서 만약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 저희 이제 업계 그 학계 용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 또한 제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이렇게 대전환으로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우선은 복지 분야가 떠오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저희 담당이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는 어떤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복지에서의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반복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왜 사각지대에 있을까? 이전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걸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안 하셔도 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AI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런 어노말리, 소위 말하는 이제 예외성에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 부정수급이 되거나 혹은 잘못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을 잘 합니다. 네.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분야는 금융 분야에서 이제 잘못 쓰이는 것들을 잘 탐지하고 찾아내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AI는 작동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하게
다가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야가 돌봄입니다. 네.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실제로 AI가 정말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R&D로도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실제 저희 액션 플랜 행동 전략에 담고 있습니다. 네, AI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탐지를 하고 또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아까 양극화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디지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별로도 인프라 확충의 시간이 또 다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벽을 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어르신의 사례만 들면 실제 챗GPT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깔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네. 그 설치를 할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하냐면 첫 번째는 이거 함부로 깔았다가 나 랜섬웨어 뭐 이렇게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신뢰를 또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기업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예.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해킹 사태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이라는 이슈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또한 다른 분야에서는 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챗GPT 같은 거 쓰기 힘들어 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서비스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또한 이제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화면도 작고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 더 쉽게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심지어 아이들도 더 잘 활용하고 이 서비스를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업계와 밀접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디지털 격차,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AI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람이 하는 일의 90% 이상이 AI로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AI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실제 저희 토론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네. 이제 주요 직종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실 답이 또렷하게 나오는 주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만큼 대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고 효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이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좀 뭔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재교육을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재교육을 통해서 전환되는 어떤 직업이나 그 일의 그런 수가나 대가 또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장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AI에 의해 대체가 돼서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대해선 분명히 어떤 실업급여나 실업보험과 같은 연금이나 이런 차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네. 이 과정에서 이게 내가 AI에 의해서 대체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또 이걸 증명해내는 것을 실제 그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정비랄지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AI는 첫 번째도 인재, 두 번째도 인재, 세 번째도 인재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 인재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레이어, 그러니까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재들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우리가 고급 인재를 아무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쪽 분야, 이공계에서의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이 생태계 안에서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현재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행동전략 어제 저희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차원에서 이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실 이 AI 시대라는 것이 꼭 AI 기술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도메인, 여러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실제로 효용을 걷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똑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다만 AI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이게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디지털적 상상력, AI적인 상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에서부터 AI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이제 초등에서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AI의 평생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생애주기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윤리 차원에서도 같이 바라볼 부분이 있어서 관련한 인재 육성의 차원은 그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를 위한 AI는 이제 글로벌 비전으로 구현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비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영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에이펙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AI 기본 사회 비전을 세계적인 화두로 올려놓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모두의 AI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본사회의 틀 안에서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향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두의 AI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가 글로벌 아젠다를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3강이라고 했을 때 AI 기술 차원에서 보면 실제 AI가 어떤 기술과 성능과 이런 싸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사용자의 측면에서 어떤 역량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 그 효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모두의 AI라는 개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올해 세계적인 빅 이벤트였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요.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AI 비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이니셔티브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사실 AI 기술이라는 것이 꼭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네. 실제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 아까 나왔던 복지나 아니면 뭐 고용의 문제,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AI 윤리의 문제 등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글로벌리 가장 빠르게 우리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풀어보고, 특히 우리처럼 이제 고령화 이슈도 조금 있고, 네. 그다음에 도시 그리고 지역 간의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탁월하게 풀었을 때 다른 도시화가 되고 있는, 굉장히 급속도로 커나가고 있는 나라들에게 어떤 하나의 표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델이 실제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고 그 중심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글로벌 AI 허브에 대한 뷰를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까지 그 AI 이니셔티브를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기여 그리고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뭐 ODA를 비롯해서 정말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K-팝, K-뷰티, K-푸드 할 것 없이 K가 붙어 있는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우리가 또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역량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AI의 역량 자체를 K-AI 이니셔티브로 지금 녹여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해외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있는 공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해외 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접점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협력을 도모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짜서 잘 우리의 AI 역량을 잘 한번 확보해보자, 확장해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AI가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AI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공기처럼 AI는 정말 모든 저변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AI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은은한 변화들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서 차별받거나 혹은 또 양극화가 벌어지거나 격차가 벌어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또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정책 부서들, 그리고 실제 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우리의 초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역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